제가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되겠네요. 유정화 실장이 아직도 안 나갔어요?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했던 감사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포착되면서죠. 어제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등학생의 풍자만한 윤석열차 관련한 논란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유정화 상황실장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네, 또 하나의 문자가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에게 보낸 바로 이 문자입니다. 감사원법 2조에 따르면요,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을 하되 직무에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조사 요구서를 보낸 감사원의 뒷배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은 당장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정권의 돌격대, 검찰의 이중대로 전락한 감사원을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죠. 오늘도 이 문자 공개된 데 대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원에 관여할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무슨 보도에 드러난 언론 기사에 나온 이런 그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그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 출신이죠. 전해철 의원은 원래 민정수석이 해야 할 역할을 정책기획수석이 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도 들어보시죠.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왕수석한테 일종의 보고인데, 이것을 헌법기관이니까 대통령 나는 모른다? 왕수석한테 보고되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정권이 너무 국민을 얕보고 있다. 거짓말 많이 한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고 하명이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문자 내용 그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거라는 사실 확인을 해주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해명 자료가 나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사실 확인을 해준 것뿐인데, 마치 그동안의 모든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문자 메시지 내용 다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해명 자료가 나갈 거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라고 했는데요. 무식한 소리, 일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는 감사위 의결 없이 이뤄져서 이 적법 절차를 안 거쳤다는 어제 한겨레 보도를 뜻하는 듯합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 감사원법이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주요 감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또 공직 감찰 사항은 구체적인 감사 사항마다 감사위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2명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죠. 주요 감사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스케일이 좀 커 보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돼서 사망하는 사건, 역시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죠. 절차적으로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하는 것, 이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이런 모든 책임을 감사원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들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실세로 통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은요, 최근 문재인 정부의 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담당을 했다가 좌천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 의원은요, 모두가 알다시피 원장직을 사퇴한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대선 후보로까지 나섰죠. 유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 인수위에 합류를 하면서 감사원 넘버 2로 복귀를 했는데 민주당과는 악연인 셈입니다. 지금 그리고 10번 이상 문답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 있는 걸로. 한 명 10번, 예, 몇 번 딱 불렀습니까? 10번입니다. 3개월 사이에 10번을 불렀다는 건데요. 그리고 더욱이 산업통상부는 세종에 있죠? 그리고 감사원까지 그 사람이 와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죠. 예,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거 업무를 하겠습니까? 완전 이거 과잉 감사 아닙니까? 네, 2년 전 영상이었고요.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이후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역임했는데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원전 5, 6호기 영구 중단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사장 임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사임한 바가 있습니다. 탈원전 반대에 있어서는 이 두 사람 공감대가 있는 셈인데요. 무식한 소리라는 표현 그래서 가능했을까요? 전 정부의 탈원전 관련 조사 혹은 수사에 공감대가 있는 사람 또 있죠.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도 털어놨었습니다. 원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황당한 정책 또 여기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정권의 파렴치에 대해서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걸 이제 조금씩 알아나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 공정과 상식을 정말 내동댕이 치는, 그래서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수석이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는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참 민감한 시기에 이 감사원이 생명이 그 독립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자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감장을 뜨겁게 달군 윤석 열차 공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 금상 수상자 바로 이 그림이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전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적인 주제를 다뤘다면서 엄중 경고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문체부의 조치,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해달라 오늘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21번이나 외쳤던 자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차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핵심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절이다 맞서고 있죠. 비슷한 그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심사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했냐 하는 겁니다. 또 문체부는 정치 편향적인 작품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안 지킨 점을 문제를 삼고 있다면서 후원자로서의 권리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우리 이름으로 후원을 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내용을 만화 공모전까지 정치화한다는 비판을 우리가 받게 됐는데 그거는 후원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네, 문제의 윤석열차 이 부천 국제 만화축제 공모전 수상작이기도 하죠. 행사를 주최한 부천시는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기성세대나 기존의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오히려 그게 해당 학생이나든지 그런 기관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네, 학생과 기관에 부담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우려요. 현실이 됐습니다.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욕설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을 세뇌 교육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가르치느냐 하는 내용들인데요. 해당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혹시 학생에게는 상처가 될까 봐 불러서 따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윤석열차라는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 바로 이 사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기차에서 구두를 신은 채로 의자에 발을 올려놨던 그 장면입니다. 이 사진 속 기차의 이름 윤석열차였죠. 윤 대통령의 이렇게 과거 사진까지 소환이 되고 또 윤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그린 윤석열차까지 연일 화제가 되는 상황. 문체부가 괜히 과잉 충성을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막상 윤 대통령은 허허 웃어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사람도 야권에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탕하고 솔직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서울대학 다닐 때 5.18 사건에 대해서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을 무기징역 구형을 하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알으셨다고 하면 허허하고 웃고 말 거예요.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오늘 나온 반응은 박 전 국정원장의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대선 기간에 약속하신 표현의 자유를 좀 위반한다는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이 문체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뜻으로 좀 읽히는데요. 풍자는 권리라고까지 말했던 후보 시절 발언과는 확실히 톤이 좀 달라졌습니다. 거의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에 대한 이런 풍자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인데 이 코미디 없애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저강도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그 영향력 행사를 안 하면 이런 그 생태계가 저절로 잘 커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이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윤석열차 논란도 그렇고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다정회에서 앞으로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무식한 소리 문자 공개, 감사원 중립성 논란, 윤석열차 논란의 윤 대통령, 대통령이 언급할 일 아니야.